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대공수사권 2024년 1월 달에 경찰로 넘겼죠. 그런데 그게 적절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번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대공수사란 말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공수사란 용어는 사실 그 안보수사기관의 용어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대공수사라고 하고, 경찰청은 보안수사라고 하고, 또 방첩사에서는 방첩수사라고 하고, 검찰은 또 공공수사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수사,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수사에서 대공수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라면은 북한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불법적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경찰로 정식으로 이관이 됐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거 공약으로 국정원의 권력을 축소시키겠다. 그게 선거 공약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내 정보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시키게 되고, 그런데 그 이제 일환으로 국회에 법이 통과되고 금년 1월부터 경찰로 넘긴 거죠. 그런데 그 넘긴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정원 상공에 드론이 출현을 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고 민노총 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연루자들 수사가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축소돼 가지고 민노총 간첩 사건이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또 하나, 한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 위에 드론이 촬영된다. 그게 다 누가 하냐? 지금 중국의 관광객이 하고 있다.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과도기에. 그리고 이제 과도기가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관광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에죠. 민노총 간첩 사건 수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간첩 사건 수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나?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근데 그 지령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기아자동차 금속 노조를 장악하라. 그 다음에 정의당을 와해시켜서 당원을 포섭하라. 이런 북한의 지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북한의 지령에 대해서 북한에 또 충성 맹세를 합니다. 남조선 혁명의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충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판결문에 나와요. 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제대로 이행하면 될 거 아니냐? 경찰이 받아들여서 그걸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어떤 난관이 있느냐?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그냥 간첩 잡는 게 그냥 길가에 가다가 간첩 잡는 게 아니고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을 추적하고 이 사람의 모든 주변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구속을 시키고 또 거기에 또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난제 중에서 왜 경찰에서 지금 이관을 받았지만은 어려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간첩들이 요즘은 바로 북한에서 직파에 대해서 들어온 보트를 타고 한국 해변으로도 해서 어느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해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외에 묻은 연계 활동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한국에. 그런데 이 해외에서의 어떤 정보망이 경찰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해외 연계 활동을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이 대공수사라는 게 어느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하고 대공수사하고 같이 문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공수사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대공수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안입니다. 철저히 이 사람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 사람의 주변 사람을 추적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철저한 보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방 노출이 돼서 이 사람이 금방 현장을 이탈한다는 거죠. 보안이 최고 핵심인데 우리나라 경찰이 보안이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대공수사권 중에 있는데 그중에 휴민트라는 게 있습니다. 휴민트는 인수인계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협조자, 그러니까 이적단체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 협조자와 어떤 관계가 쉽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느냐 이거죠. 이 네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정보망 구축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정보를 하려면은 그 나라의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신뢰를 쌓아서 지금까지 업적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정보기관과 마음대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 없으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최근에 간첩 사건이 청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한길의 사건, 그리고 민노총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들이 전부 다 해외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첩 사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사이버 드보크라는 건 이게 숨겨가지고 간첩한테 어디 산에 가가지고 무슨 돌에 계단에 몇 번째 있는데 그걸 옆에서 돌을 치워보면 뭐가 나온다. 이게 이제 드보크죠. 근데 이 드보크가 사이버 드보크로 지금 요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 아이디, 비밀 이런 걸 다 공유해서 그 사람과 교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어떤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에 암호화해서 지금 은닉하는 기술로 간첩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아주 정통하고 현지어에 정통한 그런 수사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T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런 능력을 지금 경찰이 해외에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입니다. 보안이 왜 중요하느냐? 어떤 하나의 간첩 사건을 추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종합해야 되는데 정보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게 다 보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공수사를 할 때는 원래 대공수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 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해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공수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공 전담요원 장기 근무가 굉장히 요구되는데 지금 경찰 시스템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휴민트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색출하는 그 수사를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휴민트, 인간 정보죠. 인간을 활용하는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긴트, 신호 정보죠. 전화, 팩스, SNS 이런 시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민트, 영상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유성에서 영상 정보 등등 여러 가지 영상 정보가 있죠. 휴민트, 시긴트, 이민트가 종합적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하더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구축한 지금까지 시스템은 60년 동안에 구축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휴민트, 시긴트, 이민트 중에서 시긴트와 이민트는 서류 그리고 기계 또 어떤 영상정보, 신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이거는 당연히 인수인계가 되죠. 그런데 이 휴민트,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어떤 공작관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협조자의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인계가, 물론 인계는 해주지만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레포조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레포조성은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민트 협조망 구축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정보기관을 지금 서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정보부문기관, 내조실,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과, 그 다음에 방위성 정보본부, 또 뭐 해보총 이런 여러 가지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을 일본은 통합하는 중추 정보기관을 만들려고 종전 이후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한국은 지금 중추 정보기관에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이 능력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휴전 상태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이런 중추 정보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중추 정보기관의 능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시도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있죠. 9.11 테러가 왜 났습니까? 정부는 이미 정보기관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중추 정보기관에다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CIA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FBI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해서 미국에서 새로 생긴 게 국가정보 DNI죠. 미국도 이런 정보기관 간에 이런 마찰이 있고 정보기관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추 정보기관을 세웠는데 미국, 일본 이런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중추 정보기관의 능력을 오히려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어떠냐. 외국인 간첩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에서 적국을 지금 북한이라고 하면 적국 아닌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간첩 행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정원 상공에 드론이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띄운 걸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죠. 중국 여행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에 와가지고 국정원 앞에 드론을 가지고 와서 띄워놓고 이거는 관광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뭐가 없어서 경찰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벌할 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초기 수사 결과에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비난이 심해지니까 다시 이제 수사를 다시 하는 이런 사례가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자, 주변국을 볼까요? 중국은 2023년에 간첩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죠. 반간첩법.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2013년에 특정비밀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 방위, 방첩, 테러리즘 관련해서는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유출이나 누설할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그 법으로 고쳤다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간첩법도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보 교류해야 되는데 우리의 국내 시스템이 이래서 과연 외국이 우리한테 믿고 정보 교류가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한 30개국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죠. 가장 우리가 꺼려하는 일본과도 지금 지소미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밀실 논란이 있어서 그걸 다시 폐지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종료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종료 통보를 처리를 했다. 지금도 이제 지소미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자체는 지금 이렇게 정보에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를 외국인 믿고 정보 교류를 계속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빨리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복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에너지가 낭비된다. 지금 경찰이 십수만이 있지만은 교통경찰, 민생치안, 또 여러 가지 데모 진압 이런 데를 많이 지금 경찰들이 투입되고 있죠. 경찰의 기본 고유 업무도 벅찬데 여기에 대공수사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경찰한테 과중한 부하를 준다. 지금 국정원이 권력이 남용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있죠. 조정관 제도 이미 없어졌죠. 폐지가 됐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불태우는 이런 우리 간첩 방어망의 현실을 우리가 꼭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정말 복원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